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개인주의는 사실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와 자기 편향적 마인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개인주의다. 이런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 개인주의 좋아하잖아. 개인주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주의 되는 거 찬성합니다. 근데 정말 올바른 개인주의가 맞는지는 한번 봐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고 건강한 개인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주의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사람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가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남들한테 피해를 절대 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되 그것들이 남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민폐가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뭔가 하면서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개인주의가 아니야.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 내 몫을 다 하는 것.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으로서 내 일은 확실하게 다 하는 것. 사회인으로서 역할은 다 하는 것.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개인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절대다수는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당연히 우리나라 직장은 조직사회지 않습니까? 단체 생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회사에 우리가 종속된 이상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난 문제가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개인주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본주의가 돈 가진 사람이 장땡이잖아요. 돈 가진 사람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 회사에서 시키는 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개인주의를 하든가 해야죠. 그 일 똑바로 안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개인주의가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남들한테 피해주고 내가 어떤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앞가림하고 있는지. 일단 개인주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되 절대 남들한테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좀 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피해를 끼쳐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날로 먹으려는 그지 같은 마인드를 기본 패시브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한테 피해를 결코 주지 않고 주어진 의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기본인 건데 이거 자체가 싫다면 살지 말아야죠. 이게 현실인데 이걸 부정하겠다는 것은 살기 싫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지만 살기 싫다고 죽겠다는 걸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와 나라, 회사 시스템에 적응해야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연글 밑으로 똑같고 그런 부분 밑에서 보고 배운 게 그런 것 뿐이니 한 행동 꼬라지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본만 지키고 상대방의 존중만 해주면 그 누구도 욕하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미친놈 또라이인 거고 그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싸워도 돼요. 조소기업의 대우가 진짜 역같다, 화가 난다 그러면 공부를 하거나 실력을 키워서 가치를 올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조소기업 들어갔으면서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누리고만 싶고 편하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데 조소기업들이 안 해준다, 징징거리는 것 자체가 어리광 부리는 초딩 수준인데 그걸 누가 받아주지? 잘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세상이 험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봤으면 좀 깨우쳤으면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한테 절대 피해주지 않고
자기 본연의 판단만으로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얻을 수 있고 말로만 떠들어봤자 아무도 안 들어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나 술에 취했거나 할 겁니다. 행동 실천으로 보이면 그걸로 다 돼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이 한 번씩 이렇게 장문의 글을 많이 적으시는데 모든 사람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게 있어. 한국 사람들 뭔가 잘해주면 날로 먹으려는 건 있어. 이렇게 베풀어주고 도와주면 이걸 감사하면 다행인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뭔가 잘해주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좀 있습니다.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잘해주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잘해주겠지. 내 밥이네. 내 아래네. 그 마음대로 좀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 이건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한테 피해를 결코 주지 않고 주어진 의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기본. 그렇죠. 모든 자유는 책임이 수반되는 겁니다. 책임이 수반되고 의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자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지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의견을 다 할 수 있어. 대신에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채팅,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 온라인 문화가 우리나라가 정말 비성숙한 게 뭐냐면 자유만 왕창 누리려고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이상한 글을 쓰면 책임져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그리고 남을 모함한다거나 비난하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온라인에서 보면 몸만 어른이지 온라인상에서는 애같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만약에 뭔가 욕을 한다거나 상대방한테 민폐를 끼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바로 안 좋은 걸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조심하잖아요. 사람들과 이제 만날 때 실수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먼저 하고 말 실수 안 하려고 조심하잖아.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게 풀려버리나 봐요. 이 긴장이.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얘기하면 욕먹거나 물어보지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에서는 정말 쉽게 물어봅니다. 욕먹을 수 있는 것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절대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 해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쉴 수 있는 겁니다. 조린간 잘 들으세요. 내가 알바를 했으면 알바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임무를 다 해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자유만 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그건 자유를 빙자한 이기입니다. 이기. 이상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 받았으니까 그만한 아웃풋을 내야 됩니다. 일을 잘하든 책임을 다하든 뭔가 내야 돼. 근데 자유만 누리고 이렇다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려면 존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 근데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는데 존중해줘야 된다. 자유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떼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와 나라, 회사 시스템에 적응해야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무인도에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인도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인도는 정말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내가 스스로 낚시를 해야 되고 내가 집을 만들어야 되고 내 보금자리 만들어야 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내 스스로 해야 돼요.
원래도 도시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제대로 못했는데 무인도 가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냥 굶어 죽는 거죠. 조소기업의 대우가 진짜 역같다, 화가 난다 그러면 공부를 하거나 실력을 키워서 가치를 올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런 좋은 곳은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실력이 그밖에 안 돼서 조소기업 들어갔으면서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누리고만 싶고 편하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데 조소기업들이 안 해준다, 징징거리는 것 자체가 어리가부린 처지 수준인데, 사실 조소기업들이 좀 많이 부려먹긴 해요. 좀 많이 부려먹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기업 못 들어가면 조소기업에 가서라도 일을 해야 돼. 조소기업이 안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좀 조소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부려먹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조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젊은 친구들을 부려먹어야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소는 사업성이 작아요. 사업성이 작고 일하는 것들 해가지고 많이 못 단계 먹습니다. 조소가 복지가 작고 열악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매번 이렇게 뭔가 노동력이나 어떤 비품 같은 걸 쥐어짜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냐? 조소가 사업성이 큰 걸 못 따내요. 설비나 갖춰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일을 해도 이것저것 뛰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사장도 돈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다른 것도 안 아끼면 사실 회사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죠. 조서 갈 바에는 뭐 일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조소 같은 경우에 생각해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조소를 가져도 되는 사람이 있는지 난 묻고 싶어요. 뭐 조소 안 가도 난 먹고 산다, 우리 집 잘 산다, 걱정 없다 하는 사람 안 가도 돼. 근데 보통 조선 누가 많이 가냐면 집안 형편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난 조소 다니면서 집이 막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건물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다들 형편이나 사정이 안 좋아. 조소를 안 하면 집안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정 환경이나 뭔가 좀 집안 사정이 안 좋은데 조소마저 안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조소 말고 요즘에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뭐 조소 말고도 뭐 배달도 있고 좋은데, 근데 이제 앞으로 배달도 좀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배달로 뭐 큰 수익을 기대한다거나 오래 일하기는 좀 힘들어요. 잠깐 일해서 돈 버는 건 괜찮은데. 물론 조소기업 싫으면 안 다녀도 돼. 안 다녀도 되는데, 보통 조소를 그만뒀던 분들이 다른 거 좋은 거 할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조소들이 이제 1년 안에 시달린 건 사실이에요. 조소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 젊은 친구들이 조소를 왜 깊이 안 주는 저 경험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소 다니기 싫죠. 젊은 친구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조소라도 안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라도 안 다니고 나오면 난 뭐 해 먹고 살지 한번 생각해 봐. 일단 내가 조소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스펙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 스펙으로 넣어도 받아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소라도 안 다니는 백수가 되면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돌아갈까? 나는 뭐 해 먹고 살까를 잘 생각해봐요. 물론 조소가 복지나 어떤 급여 수준이 열악하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 일마저 안 하게 되면 나 어떻게 살아갈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조소를 나왔지만 조소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잘 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조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계속 논다거나 일이 안 풀려가지고 다시 조소로 재입사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조소 다닐 때
우리 회사 안 좋은 거 나도 알고 있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갔어. 나갔는데 몇 달 뒤에 다시 들어와요. 조소는 특히 재입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때려친다 해놓고서 몇 달 뒤에 또 쓰구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술이나 어떤 스펙 같은 능력들이 뭔가 보다 좋은데 옮길 만한 그런 커리어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소 일하시는 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환경이 안 좋다고. 안 좋으니까 몇 달 못하니까 돈 쪼들리고 생활이 모자르고 하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 일했던 데 가가지고 재입사하는 거예요. 재입사 됩니다. 조소는. 왜냐면 조소는 인력난이 심하잖아요. 인력난이. 그래서 그냥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술 한잔 먹고 그냥 풀면 다음날 출근해요. 재입사 절차라는 게 없습니다.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 저녁에 소주 한잔 물래? 예, 가겠습니다. 근데 나온나? 술 한잔 마시면서 그래 나가니 뭐 어떻노? 네 말한 대로 잘 풀리더나? 잘 안 되지? 그래 왜? 어? 우리 회사 안 좋은 거 알고 있지만 너도 뭐 그렇다고 딱히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몇 달 놀아보니까 좋더냐? 아니요. 그 처음엔 좋았는데 이 돈 떠지고 하니까 막막하던데요. 그래 이 사람아. 그래 뭐 나도 너희들 좋은데 가라고 안 말려. 이런 말 해요. 나도 너희들 뭐 삼성 LG 가라고 하면 안 말려. 그럼 보내지. 근데 여기서 삼성 LG 갈 사람들이 뭐가 있냐고. 어? 능력 안 되면 이러고 사는 거지 뭐. 한 잔 받고 술 마시고 후울 털고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내일부터 우리 회사 출근 시간 알지? 8시인데 7시 반에 오라고 와가지고 인사도 좀 하고 잘 적응해 보자고 하면서 다음날 출근하는 경우가 덜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리얼 같네. 내가 뭔가 조소 사장이 된 기분이야. 이런 경우 덜어있어요. 흔한 광경입니다. 조소에서는. 저분 전에 나갔던 사람인데 왜 들어왔지?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조소가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뭐 그렇게라도 먹고 살면 살아야지 뭐. 안 그런 방법이 없잖아. 제 생각인데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조소에서도 이제 일하겠다고 또 기어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조소라고 하면 개업을 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앞으로 흘러가야겠지만 아직 지금 젊은 친구들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배고프면 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배고프면. 정말 쌀 사 먹을 돈도 없고 배달시켜 먹을 돈도 없고 전기세 밀려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서 그래. 아무튼 댓글 적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